하지만 야권 인사들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행진곡을 부르며 재창 형식을 따랐고, 반면 한 총리 등 정부 인사들은 묵묵히 선 채 노래를 따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이 노래는 찬성하는 분들이 있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어느 한쪽으로 결정하면 그 결정하는 것이 바로 갈등의 논란이 됩니다. 예, 신유리 스타탕탕 오늘 이 정치 얘기부터 시작해서요. 정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조용남 씨 얘기를 비롯해서 지금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죠. 유상무 씨의 얘기, 그리고 이창명 씨에 관한 얘기 등 다양한 이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그리고 부장판사 출신이시죠. 여상원 변호사, 숙명여자대학교 강미연 교수님,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앞에서 영상을 쭉 보셨습니다. 영상을 쭉 보셨는데 야권 야당은 이른바 셀프 재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재창을 했고 여기에 이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그리고 정의학 국회의장 두 분도 여기에 합류를 했고, 아까 제가 화면에 잠깐 봤습니다만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역시도 함께 노래를 재창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황교안, 현기환 두 사람은 노래를 안 불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결국은 그 대통령의 의중, 그 정부 여당의 의중을 알아서 그 실행한 게 아닌가. 작년에도 왜 최경환 부총리만 유일하게 재청하지 않았는데, 저는 뭐 보훈처에 합창은 국론 통합이고 재창은 국론 분열이라고 하는 해괴한 논리를 국무총리와 그리고 이 정부 여당에 계시는 분들이 대통령의 뜻을 의중을 실어서 정무수석이 먼저 앞장서서 그렇게 실현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 5.18을 광주만의 야당만의 행사로, 반쪽짜리 행사로 치르려고 하는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던가, 그게 의심스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 강 교수님은 사실 지금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정말 저 임을 위한 행진곡, 이걸 대학 다닐 때 이후로 최근에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예. TV에서 계속 틀어주니까 모르시던 분들도 아마 가사를 다 외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이게 대통령이 뭐 이제 국론 분열이 안 되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나 했는데 변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재창을 하면 국론 분열이고 합창은 국론 분열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이 오늘 뉴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누구는 노래를 불렀나, 노래 부른 사람 명단, 그다음 손 흔든 사람 명단, 암 흔든 사람 명단, 이걸 우리가 뉴스로 내보내야 되는 이 현실이 참 씁쓸하다는 왼손에 생각이 들었나 오른손에 들었나 씁쓸합니다. 이것도 지금 네. 저겁니다. 예. 네. 근데 예. 지금 두 분이 그 합창을 하면 국론이 분열되고 재창을 하면 국론이 통일된다. 그거는 이 순서를 거꾸로 하신 거죠. 그게 이 국론이 서로 이렇게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 합창으로 하자는 게 박승춘 보훈처장 말이었고, 그런 상태에서 재창을 할 수 없다는 거였지, 재창과 합창에 따라서 국론이 분열되고 이거는 이야기 안 하신 거고요. 근데 저는 이게 그 현실적인 문제하고 그 법적인 문제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로서는 박 대통령이 야권 3당 대표 만났을, 2당 대표 만나고 했을 때 이걸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하신 거 있죠. 여기서 저는 이걸 갖다가 빨리 이걸 해결 짓고 어떤 그 경제 개혁이라든가 예. 노동 개혁 문제를 갔어야 되는데, 또다시 이게 어떤 발목 잡기가 된다면은 어떤 3당 협조에 이건 대통령으로서 손해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이걸 뭐 재창이든 합창이든 빨리 가야 한다. 그런 데 있죠. 그 법률적으로는 저는 예. 이건 그 재창에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5.18 기념식 자체 그건 전 찬성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민주화를 위한 큰 걸음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소중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됐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는 건 전 찬성하는데, 여기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을 네. 갖다가 참석자들의 뜻에 맡기지 않고, 재창이라는 건 의무적 아닙니까? 전부 다 참석한 사람들이 좀 불러야 한다는. 물론 안 불러 수도 있지만은 법률적으로는 의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왜 5.18 그 기념하고 이게 논리적으로 무조건 이 노래를 불러야지 5.18 기념이 되느냐,
이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5.18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진보 쪽이 이걸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념곡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있죠. 저는 그 이물리안 행진곡이 이렇게 생긴 유래 여기 대해서 이 노래 자체가 아니고 생긴 유래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아까 박승춘 보훈처장 이야기한 대로 이게 북한의 무슨 그 연속극입니까? 드라마의 주제가도 됐고요. 그다음 이게 황석영 씨 82년에 네, 우리나라에서 먼저 작곡을 했었죠. 근데 김종률 북한은 씨가. 이용했죠. 근데 북한이 이제 그거를 90년대에 찍은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그리고 사용을 했다는 백기환 겁니다. 씨, 황석영 예, 예. 씨가 이걸 갖다 작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과정에서 이 노래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 노래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불만인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아까 박승춘 씨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경우에 이 노래를 나는 양심에 맞지 않다. 못 부르겠다 하는 걸 갖다 왜 강요하냐 이거죠. 이 헌법에도 있는 양심의 자유, 어떤 알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침해가 아니냐. 예. 그래서 근데 그 재창이에만 부를 수 있고 예. 합창이면 못 부른다 그건 아니잖아요. 합창이라도 따라서 충분히 부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대해서 꼭 아니, 그럼 재창으로 해야 거꾸로- 한다는 거 그거는 반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거꾸로 그러면 제가 근데 그러면 왜 재창은 안 되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노래 하나 이거 알아맞혀 보십시오. 나가자 조국의 아들 딸들아 앞제에 맞서 피 묻은 깃발을 올려라. 저 포악한 병사들의 외침이 그건 또 당신의 뭐예요? 자식과 아내를 죽이려 한다. 무장하자 시민들이여 무리를 지어라. 행진하라 행진하라. 이 노래가 뭐겠습니까? 라마르세예즈라고 프랑스 국가입니다. 이것은 나중에는 그 독립운동을 하는 제3세계 나라들이라던가 그리고 혁명의 나라들에서 많이 이용됐던 노래인데 그럼 프랑스 국가 이것도 금지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리랑도 북한에서 지금 그 영화에 쓰여진다면 그 금지돼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물리안 행진곡이 80년 광주를 계승하겠다는 뜻에서 광주 시민들이 만든 노래라면 그건 가해자 입장보다는 피해자인 광주 시민들 유족들 입장을 존중해야 되는 게 알겠습니다.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지금 여성원 변호사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죠. 이거 빨리 이 노래 말고 노동개혁, 경제 이 문제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말이에요. 새누리당이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그 노래 문제 없어도 이게 되겠어요? 자, 새누리당 얘기로 좀 넘어보죠. 정진석 원내대표 이 지금 사실상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공주에서 칩거에 들어갔는데 지금 그래서 새누리당 사실상 이게 마비 상태예요, 마비 상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쫙 봤습니다. 도대체 새누리당의 이번 사태에 대해서 신문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저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읽어드리면요. 조선일보 사설 이렇게 썼어요. 총선 민심을 거역하고 당을 망가뜨리는 친박, 구제불능 작태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중앙일보는 새누리 이럴 거면 당을 쪼개라 라고 했고 동아일보는 여 비대위 깨버린 친박, 보수 정권 대놓고 폐족될 건가 뭐 이렇게 썼고요. 경향 한국 표현도 굉장히 셉니다. 네. 한국일보는 이렇게 썼어요. 새누리당을 난파 위기로 몰고 있는 친박계의 몽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어난 이런 얘기들을 보면 참 총선 때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총선 끝나고 나면 친박 비박의 2라운드 시작될 거다. 네. 대판 싸움이 시작될 거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친박 비박이라는 용어가 뉴스에 자꾸 나올수록 새누리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생각 안 하시고 계속 싸우시는 걸 보면 참 답답한데 지금은 거의 뭐 서로 나가라잖아요. 네가 나가라. 싫으면 네가 나가라. 거의 영화에 나오는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런 식으로 가라는 식인데 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예. 웰빙을 추구하는 새누리당에서 누가 과연 떠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분단 가능성은 그럼 낮게 보신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불태운 건 아닌지 비박이 혁신위원장을 맡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지도부 자체인 비상대책위까지 흔들어버리는 친박. 아니 정진석 원내대표는 친박이 세운 원내대표고 친박이 비대위원장으로 힘을 몰아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흔들어서 당을 친박의 그 일색으로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친박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정진석 체제도 제2의 유승민처럼 우리가 흔들어서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패권적 발상을 보이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 정진석 대표의 총선에서 정말 패배한 정당에 그것을 이끌었던 주류의 친박의 올바른 모습인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친박과 비박의 싸움이라 그러면서 그 책임을 갖다가 이 양쪽이 다 돌리는 거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친박의 어떤 그 현실 인식, 정치 인식 그리고 이 새누리당의 친박의 어떤 헤게모니 이거 지금 그걸 장악하기 위한 싸움으로 보이는데 친박들이 그러면서 그 어떤 국민들의 지금 새누리당에 대한 그 인식 이걸 전혀
우리는 모르겠다. 오불과는 이런 태도거든요. 그 오만함의 극치인데요. 그 어제 모 방송에서 패널들 4명 다가 어떤 그 전국위원회 상임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설마 20명이 연판장 돌렸지만 친박 그 소장파가 그래도 그 상임위원회 열어가지고 통과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박계 그 대표로 하는 이장우 의원하고 전화를 연결했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은 패널들 말에 소설을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패널들이 우리 국민의 어떤 입장을 좀 그래도 대변하는 입장이었는데 이걸 친박들은 생각이 완전히 그 저 일반 국민들하고 생각이 다르다. 그게 드러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친박들이 분당 못할 거다. 당신들 아까 그 귀족 정당이라고 그랬습니까? 못할 거다. 웰빙 정당. 그리고 지금 친박 나갈 수도 없다. 당신들 뭐 주자가 있느냐? 당신들이 끌고 나갈. 그래서 못할 거다. 그렇다면 이 지금 새누리당의 주도권, 지금 총선에서 두드려 맞아가지고 친박이 조금 엎드려 있지만은 결국 주도권은 우리 거다. 이걸 다시 한번 예. 확인시켜 준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명분적으로는 총선 책임론이지만 실제적으로 뭐냐면 지금 여당 내에 유력 대권 후보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전 더 불거진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가 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 만평이 되게 재밌는 게 있었어요. 여당이 지금 필요한 것은 여당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비대위나 혁신위가 아니고 야준위라는 거예요. 야당 준비위원회. 야당들 준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아주 꼬집는 만평이었는데 예. 이 지금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걸 오디션 프로그램에 제가 좀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디션 프로그램을 볼 때 시청자들은 노래 잘하는 사람 원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노래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어떻게 좀 잘해보자라는 게 아니고 누가 충성심이 강한가. 그러니까 당신만 보는 거예요. 당신. 예. 근데 진짜 민심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걸 모르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친박이 정진석 원내대표를 친박과 비박의 갯바색이 옅은 정진석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원내대표로 선출해놨는데 그래서 갈등을 수습하고 총선 패배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 의미를 담아냈는데 그런데 결국 정진석 대표마저 벼랑 끝으로 내몰아서 정진석 대표에게 마지막 선택을 하라 그런다면 그 어떤 선택을 해야 전 돼요? 정진석 대표께서 지금 공주에서 그 칩보에 들어가셨는데 내일 그 국회가 마지막 국회 열리지 않습니까? 네. 내일도 만약에 정진석 그 그 정부 여당의 원내 대표인 분이 내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중차대한 문제다. 즉 내가 구성한 비대위에 대해서 손 하나 까딱하지 마라. 만약에 이것을 다시 친박으로 재구성해서 전국위원회 소집하러 간다면 나는 비대위원조차 그만두겠다라고 예. 하는 강력한 배수의 진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도부 장기 공백의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 지금 현재 이선에 후퇴에 있는 김무성 대표라던가 그분들이 나서서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라고 요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정진석 원내대표의 칩거가 어느 정도 길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